본 영상은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 매수 혹은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2026년 주식시장에 렛마겟돈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AI 때문에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PC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죠. 이게 과연 단순한 위기일까요? 아니면 눈치 빠른 누군가에겐 엄청난 기회가 될까요? 오늘 그 본질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죠.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기술 대기업들이 갑자기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마치 잘 나가던 배가 보이지 않는 암초에 부딪힌 것처럼 말이죠.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이 위기의 진원지가 바로 우리 손에 들린 스마트폰, 책상 위 PC 안에 아주 작게 숨어 있다는 겁니다. 대체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단서는 스마트폰의 심장을 만드는 회사죠. 바로 퀄컴 CEO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메모리 때문에 우리 사업이 힘들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업계 1위가 공개적으로 우리 큰일 났습니다 하고 SOS를 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재앙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불길, 당연히 통신업계에만 머물지 않죠. 게임 업계의 제왕, 닌텐도마저 사실상 백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게임기 만들어서 팔아봤자 부품값 때문에 남는 게 없다는 처절한 외침이에요. 전 세계 아이들의 코 묻은 돈을 버는 회사가 부품 하나 때문에 이익이 증발한다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자, 이 차트 한번 보시죠. 시장의 평가는 그야말로 가혹합니다. 퀄컴, 닌텐도는 물론이고요. 우리가 매일 쓰는 키보드, 마우스 만드는 로지텍까지 전부 주가가 두 자릿수 폭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건 그냥 주가 조정 수준이 아니에요. 월가의 똑똑한 돈들이 이 회사들 앞으로 돈 못 벌겠구나 하고 주식을 내던지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인 거죠. 자, 여기서 잠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공급망 쇼크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저처럼 20년 넘게 이 시장 바닥에서 밥 먹고 산 사람들에게는 뭐랄까 데자뷰처럼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죠. 바로 2011년 태국 대홍수 때문에 전 세계 PC 시장이 마비됐던 하드디스크 대란 말입니다. 그때도 지금과 똑같은 공포가 시장을 덮쳤었죠. 어떠신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부품 하나가 거대한 산업 전체를 멈춰 세우는 이 모습. 마치 역사가 그대로 반복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2011년에는 하드디스크가, 그리고 2026년에는 바로 이 메모리가 그 주인공이 된 것뿐입니다. 이 비교 슬라이드가 오늘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잘 보세요. 2011년에는 태국 홍수, 그러니까 이건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였어요. 하지만 2026년의 위기는 그 뿌리부터가 다릅니다. AI라는 거대한 기술 혁명이 만들어낸 어찌 보면 예고된 인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파도 과거처럼 PC 시장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게임, 자동차까지 우리가 쓰는 모든 기술 제품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겁니다. 훨씬 더 파괴적이라는 얘기죠. 2011년의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런 거대한 충격은요, 산업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린다는 겁니다. 당시 PC 제조사들은 줄 도산했지만 하드디스크를 만들던 시게이트나 웨스턴 디지털의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어요. 누군가의 위기는 다른 누군가에겐 일생일대의 기회가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부의 흐름이 완전히 갈리는 거죠. 자,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메모리 대란의 정확한 메커니즘은 대체 뭘까요? 전문가들은 이걸 두고 메모리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슈퍼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 메모리 시장은 3, 4년 주기로 그냥 오르락내리락하는 평범한 사이클이었어요. 수요가 늘면 공장 더 지어서 공급 늘리고 그럼 가격 안정되고 이런 식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AI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시장에 있는 모든 메모리를 그냥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장을 아무리 돌려도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구조적인 불균형 상태가 아주 오랫동안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슈퍼사이클의 본질입니다. 이 연쇄 반응의 고리를 한번 보세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자, 1단계.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습니다. 2단계.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회사들은 당연히 돈이 더 많이 남는 AI용 고대역폭 메모리 HBM 생산에 올인하겠죠. 3단계.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이나 PC에 들어가는 일반 D램 생산 라인은 멈춰서고 시장에서 공급이 씨가 마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결국 우리가 새로 사려는 스마트폰, 노트북 가격이 폭등하는 거죠. 모든 비용은 결국 누가 낸다? 바로 우리 소비자가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아마존 한 곳에서만 2천억 달러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돈이에요. 이 돈을 AI 인프라에 그냥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에요. 시장에 풀리는 고성능 메모리는 우리가 싹쓸이 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이러니 일반 소비자용 제품에 돌아갈 메모리가 나만 하겠습니까? 600%? 네, 이게 바로 D램 현물 가격 상승률입니다. 불과 몇 달 만에 6배가 뛰었어요. 이건 정상적인 가격 상승이 아니죠.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는 기업들의 공포가 만들어낸 그야말로 패닉 바잉의 결과물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이런 시장의 광기는 주식시장에서 아주 잔혹한 성적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극단적인 주가 양극화 현상이죠. 누군가는 샴페인을 터뜨리고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소 같은 차트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한쪽에는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들의 주가가 160%나 치솟으면서 하늘로 날아가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그 메모리를 사서 써야 하는 가전 회사들의 주가가 12%나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이런 극명한 대비야말로 현명한 투자자에게는 돈의 흐름이 지금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나침반이 되는 겁니다. 개별 기업으로 쪼개서 보면 더욱 극명합니다. 샌디스크,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제조사들은 그야말로 역대급 잔치를 벌이고 있죠. 반면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퀄컴, 닌텐도, 로지텍은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표 하나에 지금 시장의 모든 희비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거대한 불길이 틈새 시장까지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만의 나니아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가 대표적인데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돈 되는 HBM에 집중하느라 비워둔 일반 D램 시장의 빈자리를 이들이 아주 재빠르게 파고들면서 엄청난 낙수 효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거인들의 싸움 속에서 약삭 빠른 자가 기회를 잡는 전형적인 시장의 모습이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제가 몇 가지 생존 전략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이 사태가 반짝하고 끝날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월가의 분석가들은 이 공급 부족이 최소 2027년까지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등락에 샀다 팔았다 할 때가 아니라는 뜻이죠. 훨씬 더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존 키트가 필요합니다. 첫째, 당분간 스마트폰, 가전기업 비중은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둘째, 메모리 공급망의 승자, 그러니까 반도체 제조사나 장비업체 쪽에 일부 자산을 배분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변동성이 극심한 만큼 마이너스 10%가 되면 기계적으로 손절한다와 같은 자신만의 리스크 관리 원칙을 반드시 세우고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뉴스에 제발 흔들리지 마십시오. AI가 바꾸는 세상이라는 더 큰 그림, 이 구조적 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업들도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선택지는 딱 3가지뿐이죠. 제품 사양을 낮추거나 원가 상승분을 우리 같은 소비자에게 떠넘기거나 아니면 웃돈을 주고서라도 메모리 회사랑 장기 공급 계약을 맺는 겁니다. 어떤 선택이든 앞으로 우리가 살 전자기기는 더 비싸지거나 혹은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함께 곱씹어 보고 싶습니다. 시장의 관기에서 살아남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의 문제다. 이런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건 결국 자신만의 투자 원칙과 철학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철학으로 이 넷마겟돈 시대를 헤쳐나가실 건가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철학을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돕는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